구제역을 비롯해서 몇몇 이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빨리 가서 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찌양의 어떤 과거 예를 들면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아니면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공갈 협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모의하는 이 부분을 바로 7월 10일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언뜻 보시면은 가세연은 찌양 편인 것 그렇죠. 같고 네, 이 사이버 레카, 구제역 비롯한 사이버 레카만 찌양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세연도 이 찌양의 동의 없이 말하자면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생활이 다수 이제 포함된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폭로된 거죠. 불송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작년 7월부터 뭐 좀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너무 수많은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사이버 레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조사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을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조사에 일하고 임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만 유튜버 찌양이 오늘 아침에 경찰에 출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고소한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연예계 사건 소식들 박진아 아나운서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공개 출석한 모습을 봤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같이 와서 또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찌양 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무섭고 두려워서 나 혼자라면은 싸우지 않고 싶었다. 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었다. 이런 이야기를 찌양 씨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변호인 역시도 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쟁점들,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어떤 위반 혐의, 그리고 스토킹 혐의에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네.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고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다시 지금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자료들 충실하게 확보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쟁점 이야기를 조금 후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관련 사건을 조금 다시 짚어보자면 이게 작년에 불거진 일이었죠. 사이버 레카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었고 이게 워낙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관련 주체가 많고 사이버 레커도 한둘이 아니었고 유튜버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했다가 또 김세희 대표가 또 고소를 당하고 또 이게 취하됐다고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자님. 네, 일단 시점은 지난해 7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한 개인 채널에 김세희 씨가 그 흔히 구제역이라고 하는 유튜버의 그 통화 녹취 한 17,000개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구제역을 비롯해서 몇몇 이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빨리 가서 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찌양의 어떤 과거 예를 들면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아니면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공갈 협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모의하는 이 부분을 바로 7월 10일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언뜻 보시면은 가세연은 찌양 편인 것 그렇죠. 같고 네, 이 사이버 레카, 구제역 비롯한 사이버 레카만 찌양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세연도 이 찌양의 동의 없이 말하자면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생활이
이제 포함된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폭로된 거죠. 폭로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이제 날짜 자정 바뀌자마자 새벽 1시에 찌양이 굉장히 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이 어떤 유흥업소 종사한 것도 다 협박이었고 네. 그동안에 지금 이들이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 한 건 맞는데 이들 또한 나에게 협박이 됐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찌양이 그렇다면 이 김세희 대표를 고소한 지점이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문제되는 쟁점이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한 부분, 정보통신망법상의 어떤 위반 행위, 명예훼손과 더불어서 어떤 비밀 유지 의무 같은 부분들을 위반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고소 취하서가 접수가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각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억울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 확인이 되어서 다른 곳에 서초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하려고 네. 일시적으로 고소 취하서를 접수한 건데 이 부분에 어떤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스토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찌양씨 측은 네. 변호인과 함께 즉각 이의 제기를 하였고 다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의 신청서에 담겼고 오늘 아침에 또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이 김세희 씨 말고도 또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왔던 또 사이버 레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재판을 또 받아왔는데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었죠. 판결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유튜버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혐의는 결국 찌양 씨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네. 금전적인 부분을 갈취했던 그런 측면인데요. 대표적으로 인물들을 보자면은 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구재혁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이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되었는데 이제 항소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네. 형량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확정 판결은 아니었고 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쯔양 씨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이런 선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쯔양 씨는 계속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직도 온라인상에서 이게 퍼져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누리꾼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에 도움이 되라면서 2천만 원 기부를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충북 괴산군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독거노인분들의 통신비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선한 영향력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